합니다만 게임도 글로벌 나가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던 대표적인 사업군이에요. 이 군은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thisisgame.com의 임상원 대표가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임 대표는 게임은 모릅니다. 게임은 모르는데 게임 기업의 히스토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요. 임상원 대표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서 발표한 신문이나 음악과 달리 게임은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급격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이 그렇게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고 게임은 이 과정을 극복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궤적을 따라 90년대 중반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는 텍스트 온라인 게임의 극복이었습니다. 당시 PC통신에서는 채팅을 기반으로 한 워드게임이 무척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 시절 그래픽 온라인 게임의 개발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진 하나를 다운로드 받는데 몇 시간이 걸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린지를 개발하는 송재경이었습니다. 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PC의 활용이었습니다. 그는 이미지가 큰 파일을 서버에 설치해 놓으면 서버와 PC 사이에 간단한 데이터 교환만으로 캐릭터가 움직이는 온라인 게임이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임이 바람의 나라입니다. 송재경은 카이스트 90학번입니다. 카이스트 기숙사에서 초창기 인터넷을 마음껏 잉여롭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길란 박사의 연구실에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의 백그라운드 덕분에 바람의 나라는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람의 나라에 이어 온라인 게임 시장을 활짝 연 게임은 린지입니다. NC소프트는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서 번 돈을 린지 개발에 몽땅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IMF 국제금융 이후 NC소프트도 거의 망해가는 지경이었거든요. 린지는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용화하기로 결정했는데 29,700원의 월정액으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IMF 시절에 매달 29,800원을 내면서 게임을 할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NC소프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PC방이었습니다. IMF 시절 PC방들은 마구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NC는 PC방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유저가 월정액을 들이내지 않더라도 계약된 PC방에 가면 린지를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돈은 대신 PC방에서 받으면 됐습니다. 린지가 설치된 PC방에는 유저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당연히 PC방들은 리니지를 설치하려고 달려들었죠. 리니지 초창기 매출액의 80% 이상은 PC방으로부터 발생했습니다. NC는 PC방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과 유통, 빌링 등을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99년 말쯤 되면 캐주얼 온라인 게임이 나오는데 퀴즈도 그런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3개월 만에 동접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거든요. 그런데 게임 회사는 오히려 무척 곤혹스러워했습니다. 한 달에 서버비와 트래픽 비용으로 1억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유료화를 단행했죠. 유저들의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불매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동접자 수가 4,0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과연 넥슨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부분 유료화였습니다. 넥슨은 게임은 공짜로 공개하되 아이템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는 부분 유료화를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퀴즈는 유저들이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4,000명에서 5만 명까지 쑥 올라갔습니다. 신규 유저들은 게임을 공짜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존 유저들은 게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좋았습니다. 게임 회사들은 아이템 판매만으로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부분 유료화 덕분에 한국 게임은 유저풀을 확 넓히면서 2000년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한국 온라인 게임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규 게임이 성공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거죠. 2005년 나왔던 서든 어택이라는 FPS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2년 후에는 10개 FPS 게임이 나옵니다. 하나를 빼고는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크로스파이어도 그런 게임 중 하나였습니다.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는 폐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그나마 중국 업체와 미리 계약을 해놓은 게 다행이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중국 시장에 서화를 걸었습니다. 개발자의 절반 정도가 중국 텐센트 본사에 파견 가서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중국 상황에 맞는 컨텐츠의 수정, 수익 모델의 추가, 시스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크로스파이어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됐습니다. 무려 동시 접속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베트남과 브라질에서 1등 게임이 됐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변동성이 심한 중국 시장에 여전히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오는 사진 한 장이면 그 단면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시죠. 2012년 이후 한국 온라인 게임은 주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2년 이후 PC방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은 모바일 패러다임 변화에 뒤처졌고 글로벌 경쟁력에서도 약합니다. 컨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게임은 여전히 과시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게임 산업이 계속 성장하려면 이러한 챌린지들을 극복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른 시대입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이 게임뿐만 아니라 컨텐츠와 미디어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